서울대와 김일성 중학대 학생들이 서로 교환학생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사실 오늘 주제 보고 살짝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그렇죠. 이게 특히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 부모님 오늘 TV 앞으로 모이셔서 좋습니다. 오늘은 탈북 서울대생이 떴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서울대. 탈북 서울대생 특집을 위해서 저희가 또 네. 이분 꼭 모셔야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죠. 신 중에 신입니다. 공부의 신. 신. 전국 수험생들의 멘토이십니다. 강성태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를 하시던지 간에 연결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부는 기본적으로 복습이에요. 뭐라고요? 복습이라고요. 뭐라고요? 복습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습관으로 만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만갑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만갑 보면서 저도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아요. 보면서 이제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이 이제 듣게 되고,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출연하신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진짜 되게 편하게 공부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저 라떼 선생님 모셨는데 아니 근데 라떼님 저분이 어려 보여서 그렇지 두 아이의 아빠세요. 네, 벌써 초딩 지금 자녀가 있어요. 저 근데 그냥 같은 초등학생 엄마로서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저도 이만갑을 하면서 항상 감동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아이가 밥을 잘 안 먹거나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항상 얘기해요. 너 북한에 있는 지금 애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맨날 굶어서 있는데 너 지금 이게 왜 밥 먹어 이러는데 요렇게 이제 좀 공신의 아빠는 예, 예. 어떻게 아이를 타이르나요? 그런 궁금하다. 아이 스트레스 받겠다. 졸업은 안 되거든요. 졸업은 안 되거든요. 몰라요. 어떻게 해요?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어른 입장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학부모 어른 입장에서는 1시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가 않은데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15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도 엄청나게 칭찬해 줄 일이거든요. 그럼 칭찬해 주시나요? 아이가 그냥 한 3문제 저, 풀고 노는데 어머니 지금 이 고민 시간이 이만갑에 탈북하신 분들 이야기를 듣는다. 맞아요. 진짜 궁금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예. 아무튼 우리 공부의 신 네. 강쌤이 나오신 거 네, 보면 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네. 공부를 가장 잘한 개그우먼이 또 아마도 예. 이분도 서울대를 어렸을 때 한 번쯤 목표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공부 잘하시죠? 잠깐만요. 씨 어떻게 편하게 목표로 하신 적 있으시죠? 아, 누구나 꿈꿔봤죠. 예, 저도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예, 저 나중에 나도 조금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항상 안 해서 그렇다. 오라는 걸 안 간 거지. 또 서울대 하니까 저랑 가장 가까운 서울대는 저랑 친한 친구가 서울대 앞에 살아요. 속눈썹 연장 그 가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서울대 앞에서 굉장히 좀 크게 하거든요. 그 친구가 그나마 제 주변에 서울대와 가장 근접한 친구예요. 서울대생들이 오면 2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서울대생분들, 네, 20% 할인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11시부터 2시 타임에, 런치 타임에 가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이가 홍윤아 씨나 저나 서울대를 안 간 이유가 학교가 멀어. 멀어요. 그러니까 나도. 집에서 가까운 학교 가야 돼요. 그렇죠? 아, 그럼요. 네. 제가 진짜 이런 얘기를 1인 방송에서 꼭 공부 못한 친구들이 이런 얘기 꼭 공부 못한 친구들이 이런 얘기 이 얘기를 이만갑에서 듣게 될 줄은 제가 상상도 아니, 못해요. 오늘 아무튼 진짜 기대가 되고요.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고 입학 조건이 과연 뭔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제 1등을 했었는데 근데 1등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하다 보니까 1등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북한에서 항상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와, 전교 1등.
배를 이어서 이제 아빠 엄마가 하던 연구 사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양성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저는 모범생이 아니라 수학 성적만 이렇게 하늘에 있고 나머지 성적들은 이렇게 바닥에서 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한 분을 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은 씨. 네, 지난번에 우리 금혁 씨의 친구로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밝은 미소와 정말 따뜻함. 2013년도부터 알게 됐고 네. 거의 탈북 초기부터 알게 돼서 한 7, 8년 정도 알고 지내고 네. 대학생 때 이제 도봉구에 살았는데 친구들이 오빠 어디 살아? 그러면은 도봉구. 밥 친구 할 수 있으니까 네. 밥 먹자 이래서 밥 먹고 그랬는데 종종 얼굴이 좀 이렇게 빨개지더라고요. 나중에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공황 장애가 있다. 다행히 요즘은 너무 잘 살고 있어가지고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왜 나오신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금영 오빠 친구로 계속 지내면서 남한 친구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북한 친구들의 고충 네. 이런 거를 좀 듣고 그렇죠. 조언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감히 남한 대학생의 대변을 좀 해보고자 저는 서울대생은 아니지만 오빠랑 같이 고대 나왔어요. 고대가 가장 무서운 건 주량에서는 전 세계 어디서 예. 왜냐면 안주가 맛있는 데가 많아요. 고대 앞에. 예. 고대 앞에 제 친구가 또 마치 곱창집을 합니다. 소곱창이에요. 아, 오늘 전화해서 30% 해드리라고 할게요. 아니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대와 이대가 있는 쪽. 네. 그쪽도 신촌에는 제 친구가 라면집을 한 친구가 있어요. 혹시 연대생 계시나? 제 친구한테 라면집을 하는데 라면이요. 아무튼 다음에 다시 얘기 들어갈게요. 그래요. 이거 편집해 주시면 안 돼요? 친구. 우리 진짜 웃긴 게 대학을 맛집으로 연결해 주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벌써? 서울대학교 출신 탈북민이 몇 명일까요? 서울대학교니까 그래도 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또 어려워. 기준 아, 내년 오빠한테는 어려운 문제인데. 한 20명. 20명. 서울대 1년 뽑는 인원이 3,000명밖에 안 돼요. 3,000명 뭐 조금씩 바뀌는데 전체 정원이요. 그래도 한 100명 선 되지 않을까요? 100명. 홍윤아 씨. 제가 봤을 때 오늘 특집이잖아요. 네. 네, 서울대 출신 우리 탈북민 특집이니까 특집인 만큼 몇 명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국에 7명 봅니다. 그래야 특집이죠. 네. 야, 기발한 발상이다. 2005년도부터 2020년도 올해까지 서울대 출신 탈북민은 정확히 28명입니다. 내가 거의 맞췄네. 자,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고 입학 조건이 과연 뭔가? 나 그냥 순실이 형이 갑자기 있다가 나 서울대 갈게요. 그런다고 맞아, 가는 맞아, 언니 건지. 탈북 서울대생의 비밀 속 시원히 풀어줄 분들 데니안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가려면 공부만 잘해야 할까요?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요. 이 성적표와 맞먹는 화려한 수상 경력으로 서울대학교 정문을 부순 분입니다. 하나 받기도 힘들다는 상장은 무려 34개나 싹쓸이. 입시 스펙계의 상장 컬렉터 박철주 씨입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강도 갑산군에서 온 박철주라고 합니다. 갑산이요? 네, 갑산입니다. 우리가 아는 산수갑산의 갑산은 네, 맞습니다. 그게지. 맞아요? 네. 그게 지역 이름이야? 네. 아, 거기서 나온 거. 지금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를 가게 된 이유는 제가 누나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야구 잠바가 저게 아주 아무나 못 갖는 야구 잠바잖아요. 아, 그거 정품이에요, 정품? 네, 정품입니다. 와, 나 정품 처음 봐. 안에 티셔츠도 있어. 한번 열어주실래요? 와! 야! 아니, 저는
저는 저거 병원에서밖에 못 봤거든요. 야, 네. 아니 저는 S 돼 있는 게 무슨 스몰인 줄 알고. 저는 S 돼 있는 게 무슨 스몰인 줄 알고. 잘 몰라서. 본 적이 없으니까. 라지 사이즈입니다. 라지 사이즈. 스몰인 줄 알았는데 서울대였네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저잠바 파란 거, 빨간 거, 뭐 자주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거 입은 게 이제 신분증이죠. 나 입학했다. 아, 입학했다. 아무튼간에 오늘 멋져요. 그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 점퍼와 옷 잘 입고 나오셨고 20학번인데 네. 학교를 갔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3번 가봤습니다. 제가. 내가 더 많이 가봤네. 그러니까 저거 맨날 입고 있는 거야. 저 점퍼를. 이해가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 온 지 몇 년 되셨죠? 지금 5년 됐습니다. 공부 오자마자 잘했어요?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항상 원래 성격이 작은 것도 좀 최선을 다하자라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는 대회나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하는 발표 수업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성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장 컬렉터 얼마나 먹길래 컬렉터야. 어머, 저기 다 모으셨어요. 오마이갓. 어머나, 뭐야. 뭐야. 아, 병신이야 뭐야. 자, 일어나서 들어주세요. 이거. 저기 쪽에. 저기 쪽에. 뭐야, 플랜카드야 뭐야. 성장이 확실해요? 이거 이 네 분이 다 받은 거 아니죠? 혼자 받은 거 맞죠? 야, 저렇게 다 모아 두신 것도 대단하시네요. 여기 이만갑 박물관에 온 거 같아요. 저게 몇 년 동안 받은 건데 저렇게 많아. 아니 평생 동안도 저렇게 못 모아요. 사실 한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총 36개의 대회가 평균적으로 열립니다. 그렇죠. 36개 다 참가해서 지금 34개를 탄 거거든요. 2개만 못한 거야? 네. 임명장은 뭐예요? 학생회 활동이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을 때 받은 상입니다. 한국 온 지 몇 년 안 됐을 거 아니야. 근데 2016년도인데 네. 탈북한 게 몇 년인데? 14년도에 탈북을 했고 15년도에 입국을 했어요. 1년 만에 선거관리위원회. 친구들하고 교우 관계가 나쁘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와, 1년 만에? 오, 대단하네. 맞아요. 리더십도 있고. 이거 궁금합니다. 뭐예요? 효행 실천 사례 쓰기상. 이거는 어떤 글을 썼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느끼는 내용을 쓰는 거였거든요. 글도 잘 쓰시나 보네. 자, 노력상을 받았어요.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힘들죠? 한국사, 네. 한국사에서 가장 힘든 그 시기, 연역이 어느 정도, 어느 때가 가장 어려웠어요? 근현대사가 가장 어렵습니다. 근현대사. 왜냐면 북한 같은 경우는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네. 근대화 과정을 거의 왜곡으로 표기를 하고 있기 그렇지. 때문에 이거 얼마씩 하나? 이거 얼마씩 하나? 이거 사모님. 저거 하나 줘. 예. 사모님, 저 노력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유, 괜찮네. 제일 노란 걸로 잘. 사모님은 학교 다닐 때 상 뭐 받아보신 게 가장 큰 상이었어요? 나는 뭐 밥상 뭐 이런 거. 나는 뭐 밥상 뭐 이런 거. 내가 가진 밥상이 제일 큰 밥상이지 뭐. 뭘 받아. 아이고 참. 자, 알겠습니다. 자, 박수 보내주세요. 멋있다. 수고했어. 예, 풋풋함이 매력적인 새내기 서울대생인데요. 철주 씨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윤아 씨. 네, 제가 소개해드릴 이분은요, 우선 이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귀엽고 잘생겼어요. 네,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근데 더 놀랄 건요, 북한의 특목고입니다. 청진외고에서 무려 6년 동안 전교 1등이에요. 6년 동안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전교 1등. 네, 근데 탈북 후, 이제 남한에서 본 첫 모의고사에서도 이 성적이 엄청난 거죠. 담임선생님이 너는 서울대다. 너는 서울대를 가라. 너의 길은 서울대라. 그래갖고 바로 피땀 눈물 쏟아내면서 서울대에 입학한 수재중 학생 이강명 씨입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Hello guys, I'm Gwang from Korea. Hello guys, I'm Gwang from Korea. I graduated Cheongjin Foreign Language School and I majored at English for 6 years. And I always took a top position in the school, and even though I studied so hard and I did so well in North Korea, but I thought that there's no hope for me in the future in North Korea, so I decided to escape from North Korea in 2008. And finally, I got my dream to go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11. 왜 다 좋은데 좀 재수가 없으시네요. 왜 다 좋은데 좀 재수가 없으시네요. 아니, 지금 누가 알아듣는다고 갑자기 영어를. 정말 놀랐네요. 그 자신감과 이런 자신감이 게 있어. 약간 영어 할 때 그 느낌이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살다가 뭐 중학교 때 유학 간 친구의 영어 느낌, 고등학교 때 갔다 온 친구들 다 느낌이 다른데 약간 그 교포 같은 느낌이. 잘생겼어요. 예. 저는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진짜로. 아 그럼 이 영화는 북한에서부터 배운 거예요? 그 외국인을 한국에서 처음 봤었어요. 대단하다. 그런데 광명 씨가 졸업한 그 네. 청진외고는 어떤 곳인가요? 이제 북한에도 한국처럼 이제 특목고가 있어요. 네. 여기도 이제 이과 특목고가 있고 문과 특목고가 있잖아요. 이제 북한에서 이과 특목고는 제1고등학교고 이제 문과 특목고가 외국어 학원이라고 불러요. 북한 어디까지 하니? 오늘의 북한 정보. 제가 있을 때는 인민학교여가지고 인민학교를 졸업하고 지역고시를 한번 보고 이제 학교 또 본고시 보고 이제 붙는데 저는 이제 4등으로 붙었었거든요. 와, 대단하다. 수업료나 아니면 지원은 해줘요? 수업은 당연히 공짜고 다만 이제 도시락 싸갖고 다녔었죠 저희는. 아 그러면 그 근방 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겠어요? 지방도 있었어요. 이제 저희 학교 기숙사도 있었거든요. 뭐 신분은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잘하면 일단 지원은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도 특목고는 경제적 여건이 어느 정도 돼야 가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보내죠. 자, 또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수학 천재라는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지금 서울대 수학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맞죠? 정확한 명칭이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수리가. 서울대를 수리하는 곳에 서울대를 수리하는 곳에 저는 이제 북한에서 2017년에 왔고요. 1학번으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지금 2학년에 재학 중인 김권일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신 이 머리 좋은 이 탈북 서울대생분들 언제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원래 태어나자마자? 타고난 거야? 저 같은 경우에 북한에서 소학교를 다닐 때는 항상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와, 전교 1등. 처음부터 그래. 네, 여기 다른 분들처럼 저도 뭐 평양理과대학이나 아니면 김책공대나 청진의대 이런 데를 가고 싶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8살에 아버지랑 이혼을 하시고 제가 원래 태어났던 고향에서 갑산군으로 지금 이사를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할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집안 형편이 그걸 받쳐주지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누나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 소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 또 아버지가 없으면 또 애비 없는 집 자식이라고 깔보고 또 무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되게 귀엽고 잘생긴 우리 동생이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주눅이 들까봐 누나는 이제 학교를 가는 걸 포기를 하고 다른 친구들이 학교를 갈 때 누나는 이제 산에 가서 약초를 캐서 이제 제 뒷바라지를 북한에서? 네네. 아니 그 와중에 지금 살짝 지나갔지만 잘생기고 귀엽고 잘생겼다는 본인이네. 그러니까 누나가 확실히 귀엽고 잘생겼다는 단어를 썼나요? 네, 썼습니다. 네, 썼습니다. 근데 그러면 누나는 그때 몇 살이었고 본인은 몇 살이었어요? 네, 13살이었고 제가 6살이 7살이었어요. 아니 초등학교 6학년짜리 정도 되는 누나가 네. 6, 7살짜리 동생을 키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갑산군에 이사를 왔을 때 누나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러니까 아픈 엄마도 그렇지만 이제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이제 좀
그러니까 학교에서 남부럽지 않게 좀 공부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누나랑 이제 그 동급인 친구들이 다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갈 때 누나는 사실 배낭을 메고 이제 배낭에 호미를 넣고 사실 약투캐러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북한 소학교 다닐 때도 내가 전교 1등을 하는 거로 누나한테 좀 더 내가 고마움을 표현해야겠다라고 좀 많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엄마도 사실 제가 엄마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공부를 잘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 8살, 7살인 제가 엄마를 크게 뭐 도와드릴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누나한테 굉장히 또 미안하고 또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북한은 성적을 이렇게 공개합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시험이 끝나면은 그 전체 학년 모든 성적을 이제 게시판에 1등부터 꼴등까지 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 이름이 1, 2, 3등 안에는 무조건 있어야 됐고 왜냐면 그 이상 떨어지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뭐理科대학이나 아니면 김책공대를 학교에서 한두 명 정도를 추천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다닌 학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학생만 뽑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 김정은이 정권을 잡으면서 6.6절, 북한의 6.6절이라고 조선소년단 창립절에 조선소년단은 1946년 6월 6일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창립하여 주신 대중적인 소년 조직입니다. 조선소년단원들은 해마다 6월 6일을 의있고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양으로 학생을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아서 데려가거든요. 그때도 사실 제가 1순위로 후보에 들었지만 사실 그걸 가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제 대신 간 친구가 2등하는 친구는 걔는 대지까지 잡았었거든요.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로부터 굉장히 많은 아픔을 또 더 겪었고 사실 그래서 누나도 탈북을 결심을 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게 가장 분노하잖아요, 대한민국. 근데 지금 공정한 경쟁에서도 뭐 토대, 아버지가 돈. 있는지 없는지 네. 그리고 말이 안 되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객관적으로 1등을 해도 저보다 못한 친구 내가 봐도 나보다 훨씬 못하는 친구가 올라가는 걸 보면 참을 수가 없었죠. 그렇지. 누나도 지금 대한민국에 왔어요. 누나는 지금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고요.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명 씨 여쭤보겠습니다. 자, 광명 씨는 당연히 1등 했죠? 아, 그렇죠. 아니야, 이건 겸손할 필요 없어.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요. 당연한 거야. 전교 1등. 아, 제가 들으면서 내 얘기를 어떻게 하지 싶어가지고. 네네. 아, 저는 사실 좋았거든요. 저는 사실 뭐 뭔가 이제 집에서 뭐 괴롭히거나 뭐 막 부모님 해서 했다기보다는 초등학교 때도 계속 이제 1등을 했었는데 근데 1등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야,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게 된 거야. 사실 어릴 때 되게 성격이 조용했어요. 친구가 없어가지고 할 게 공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1등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목고 가야지 해서 이제 갔는데 잘 붙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배우는 이제 영어를 하다 보니까 전 진짜 사실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1등 하더라고요. 그 천재들이 하는 말이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제 중수 붙인다고.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더 가혹한 게 저희는 줄을 세워요. 줄 세우는데 이제 팻말에다가 줄을 세워? 1등, 2등 써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세운단 말이에요. 어머머, 세상에. 그래서 하면 학교 이제 한 학년에 사람이 많잖아요. 50등부터는 이제 학교 교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와, 이거 사람 곤란해지겠는데. 그래서 광명 씨는 학교 안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아, 저는 안 들고 있었어요. 1등이니까. 아니, 제가 하잖아, 실력인데. 실력이야. 아, 맞는 얘기 하는데 왜 이렇게 밉지? 아니 사실이고 팩트인데 재수가 없는 거야. 아니. 제가 지금까지 한 방송 한 15년 했는데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프로 근데 이게 또 다 사실이잖아요.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저도 제 잘난 척을 나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고 있으면 이런 기분이군요. 공부 안 하고 지금 조국 수석했습니다. 공부를 한 번 했다. 공부했다고 말 안 합니다. 그러니 성적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사실인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인데. 와 그럼 서로 친구들끼리 보는 거 아니야 성적을. 그렇죠. 그럼 밖에 나가리들은 어떻게 해? 그럼 밖에 사람들이 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창피하면 뭐 열심히 하던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지. 저는 솔직히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매력 있어. 왜냐면 이제 공부 잘하는 공신들이랑 저 방송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뭐 에이, 공부 안 했고요. 뭐 경쟁력도 없고요. 이랬는데 1등이야. 그거보단 차라리 이렇게 시원하게 말하는 게 네,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럼 사실 할 만큼은 했고 열심히 했고 근데 뭐 1등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부모님이 하다 보니까 1등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 보니까 1등이었어. 제가 이 등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게 아까 들으면서 정말 생생히 기억나는 게 저도 평양 외국어 학원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줄을 세워요 그렇게. 저도 교문 밖에서 인조고기 파는 아줌마들이랑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인조고기 파는 아줌마들이랑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학교 밖에서. 야, 너 여기 또 왔네? 이러면은 아니 난 뭐 맨날 뭐 이러고 그 앞에 있는 애들은 이제 막 칭찬받고 이러는데 저는 매 뒤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인조고기 사 먹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앞줄에. 그러다가 이제 5학년 때부터 아줌마들 안 보인대요 제가. 야, 너 어디 갔냐 그러면 아, 저 이제 교문 안으로 들어갔다고. 6학년 1학기 때 정확히 한 4월부터는 이제 거의 맨 앞에 2, 3등 이렇게 서니까 야, 넌 진짜 성공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전교 1등들은 선생님들이 좀 대우가 달라요. 그러면 광명 씨는 선생님한테 맞아본 적 없죠? 아, 있긴 있어요. 나중에 어머니 간 다음에는 진짜 많이 맞았어요. 자, 전교 1등인데 왜? 고등학교 때는 좀 이제 공부는 그냥 어떻게 했지만은 저는 애들이랑 노는 게 사실 재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좀 다시 무리지어 다니고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저런 매력이 좀 있어. 1등은 하면서. 쌈도 잘했지? 저 어깨 넓이. 쌈 많이 했어요. 저 돌격대장이었습니다. 그죠?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머리도 좋은데 자신감도 넘치고 저 어깨나 이 분위기가요. 어디 가서 앉을 것 같은데. 나가잖아. 아, 운동은 근데 한국에 와서 했어요. 종합격 2개. 취미로 그냥. 종합 비기 취미로. 아, 북한에 있을 때 이제 싸움을 하는데 항상 난 널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없었어요. 깡으로 어떻게든 뭐 쓰러질 때까지 해야지 뭐 이런 생각 싸우는데 오니까 좋더라고요. 막 가르치는 데가 많더라고요. 아니, 왜 그 생각을 왜 했냐면 사실 처음에 모르잖아요, 여기를. 딱 모르니까 거기는 되게 양육 강식이라 그치. 아, 맞는 이 때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 근데 한국 애들 진짜 크더라고요. 커가지고 아, 나 싸움 지겠다 싶어서 기술을 배워야겠다. 그죠? 운동을 뭐 배웠어요? 종합격 2개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공부하는 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재밌으면 저는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것도 그냥 큰 노력 안 했는데도 잘하게 된 거예요? 저는 선수부랑 같이 하면서 아마추어 대회 뛰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해병대 나오신 종신이랑 한번 붙어도 해볼만 하겠네요. 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알겠습니다. 아, 아무튼 간에 광명군도 매력이 있어. 매력이 끌려요. 나쁜 남자스러운. 아닌데. 뭔가 매력이 있어. 그러면 1등 했어. 네. 자꾸 1등해. 나중에 엄마의 반응은 뭐 어때요? 아,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랬기 때문에. 뭐? 저희 집안이 좀 되게 좀 진짜 엄청 엄격했어요. 막 3대 독자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장손이라고 막 우리 집안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어릴 때부터 되게 빨리 좀 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못해가면은 부모님 걱정하고 부모님도 사회적 지위가 있었는데 좀 부끄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진짜 그냥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원래 기초 쌓으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좀 두 분 얘기밖에 아직 안 들었지만 되게 신기한 건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 그 어린 나이에 누나를 위해서 공부해야지, 엄마를 위해서 공부해야지, 내가 부모님을 창피하게 하지 말아야지,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발톱부터 다른가 봐. 정호군은 당연히 1등이죠. 네, 저는 돈을 벌려고 공부했으니까요. 돈을 벌려고. 아빠가 지속적으로 배우고 시켰어요. 진짜로 옆에 딱 두고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걸 한 문제 풀면 돈을 $10 정도 줄 테니까 내가 풀라 하면 돈을 벌고 이거 풀어야겠다. 지금 와서 보면 문제도 풀고 돈도 벌고 이게 진짜 꿀이잖아요. 정호군 혹시 가장 성적 떨어졌을 때 몇 등까지 떨어져 봤어요? 솔직히 저는 모범생이 아니라 이제 수학 성적만 이렇게 하늘에 있고
이제 나머지 성적들은 이게 바닥에서 기고 있었기 때문에 공평하지. 그래야 공평해. 저는 이제 딱 하면은 줄 서라 하면은 이제 한 중간쯤에서 항상 이렇게 성적 내면 항상 다른 애들보다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네. 좀 곤란하잖아요. 하나만 잘하는 애. 그렇죠. 근데 수학 올림피아드 세계대회에 나갔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렇게 해도 뽑아줘요? 다른 건 징그럽게 못하는데. 뭐 수학 올림피아드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거는 징그럽게 못해도 이제 저말 잘하네. 하나만 잘하면 된다 이거. 말 잘하는데. 어차피 진짜 잘하네. 수학을 경시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수학만 같으면 잘해요. 수학만 하나만 잘하면 다른 걸 잘하게 하려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수학이라도 잘하게 가르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네요. 좋네요. 사실 제 동생이 저기 이제 건일 후배랑 같은 과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정 후배가 수학 올림피아드 있잖아요. 제 동생이 이제 물리 올림피아드를 했거든요. 거기 이제 금상을 2번 받고 인사고라고 있어요, 한국에. 네. 거기 이제 조기 졸업해서 들어갔는데 물리 말고는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아직. 한 분야만 판다는 게 물론 뭐 우리가 대단하고 실제 종합생 진짜 대단하거든요. 국제 올림피아드 탔다는 뜻은 한반도에 있는 학생들 중에 거의 10손가락 안에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건데 사실은 다른 부분은 이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를 또 해줘야 돼요. 정호가 여자 마음도 몰라요. 그냥 수학만. 여자 마음 알아요? 네, 최근에 잘하게 됐어요. 네, 최근에 잘하게 됐어요. 야, 뭔일 있었구만. 최근에 뭔가 좀 사랑이 싹 탔나 봐요. 정호 군한테 마음을 알리려면 수학적으로 말아야 되겠다. 정호 군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풀었던 수학 문제가 있어요. 난제. 그게 어려워요? 여자의 마음이 어려워요? 당연히 여자죠. 어려워요? 평생 풀어야 되니까. 풀기도 어렵고. 그 서울대학교도 사실 전국 1등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광명 씨 그 북한에서 북한 외고 다니면서 계속 1등 했잖아요. 그러면 북한에 있었다면은 김일성 종합대학에 당연히 가는 저도 일단 고려는 했었죠. 당연히 갔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고려는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먼저 중국으로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보다 한 3년 먼저 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김일성 되고 뭐고 일단 대학교를 못 가게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그런 계층이나 이제 주시 성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좀 공부하면서 왜 이제 맨날 잘하고 뭐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평생 내가 외국인이랑 말해볼 일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가신 다음에는 사실 대학교는 아예 생각도 안 했었죠.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망했구나.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아니 근데 광명 씨가 탈북하신 게 아니고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가 탈북하신 건데도 그래요? 왜냐면 북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을 시키잖아요. 시키는 이유가 이제 국가를 위해서 뭐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우는 건데 이 사람 정신 상태가 기본적으로 제대로 돼 있어야 나중에 이제 국가가 도움을 받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생활총화 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뭐 저를 집어서 이제 호상 비판이라고 하거든요. 저를 막 시키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원래 좀 예뻐했었는데 언제부터 좀 이렇게 거리 두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학교 다닐 때 한 3학년 때 15살 때쯤에 이제 공개 총살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각종 범죄와 이 사회적 행위를 한 자들의 자료를 분석하겠습니다. 남서선 영화 한 편과 남선노을의 75곡을 일본이 기억기에 입력하여 주장하는 범죄를 감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뭐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북한에서는 공개 재판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맨 앞에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잘해. 왜냐면 너 어머니가 원래 여권 갖고 가셨는데 그냥 안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왔으니까 넌 좀 불량하다. 사상 재무장 해야 된다. 엄마가 갔는데. 그래서 넌 내 앞에서 보아라. 일부러 그 사람 죽는 처형 장면을 앞에서 보게 했다. 너무했네요. 그 수동천이라고 있는데 거기 엄청 넓어요. 그 동네에 있는 뭐 정진시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온단 말이에요. 다른 인근 고등학교랑. 제가 그때 어머니가 갔던 지가 한 2년 됐을 때였는데 이제 어머니가 연락이 왔었어요. 와라라고.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아직 여기서 인생 끝났고 어떡하지 생각하던 찰나에 한번 갈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저게 나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바로 접었죠. 북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총살하는 그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저는 엄마랑 그 시장에 장마당, 북한 장마당으로 갔었는데 장마당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위압감을 주고 그리고 북한 사이에 어떤 공포를 이제 조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묶어놓고 총살하는데 사실 엄마가 너 보지 말라고 이제 눈을 이렇게 가렸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분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소를 뭐 밀수하고 이렇게 뭐 밀매했다라는 그 혐의로 총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아 사람을 저렇게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건가? 라는 거를 제가 그때 12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그때 잠깐 진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이렇게 쫙 앉아 계신데 수능 몇 개 틀렸어요? 저 궁금해요. 몇 점 맞으셨어요? 저는 그냥 잘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을 것 같아. 저는 잘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 영어 한 문제 틀렸었고 그런 데서 다 맞았어요. 자, 이제 이만갑 또 이야기 네.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똑똑한 이 브레인들의 서울대 합격 비결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요, 이 보기만 해도 똑똑해지는 서울대 합격 입문 코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울대 합격 비결. 공부하다가 머리가 아플 땐 메모를 해라. 게임을 해라. 자야지. 게임해야 돼? 공부하다 머리 아플 땐 자야지 그냥. 두피 마사지? 저는 수학 공부해야죠. 수학 공부해라. 아, 공부하다 머리가 아플 때 수학을 해라. 무슨 말씀이세요? 정답 뭘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플 때 네, 머리가 아플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계획을 짜요. 머리가 아플 때 계획을 짜. 무슨 계획을 짜요? 더 아픈데? 여행계. 그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계획을 짜는 거죠. 내 미래, 내 10년 뒤에 내가 상상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네. 그러면 지금의 힘듦을 조금 참아봐야겠다. 그래요. 너무 좋아, 이거. 좀 서울대생들이랑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지적인 수준이 많이 자극이 됐어요. 그래서 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저 영어 교사인데 영어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영어 실력을 좀 더 키워봐야겠다. 그러면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죠. 아 그럴까요? 자, 광명 씨와 함께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Hi, nice to see you. Hi. Hi. 아, 이거 대한민국 공교육의 자존심이에요, 이거. 나이부터 미쳤구나. 영어 책 1번이잖아요. 첫 번째 문제. 이쪽부터 탄탄하게 하는 게 되게 있으니까. 너무 잘할 필요 없어요. Okay, okay. How are you today? Sorry? How are you today? Oh, today I feel so good because I'm surrounded by these amazing people, including you. How about you? Are you feeling good today? I'm feeling just the same with you. Oh, okay. 오케이. 진짜. 영어를 할 때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몇 개 들리면 이렇게 열심히 듣다가 이게 길어지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포기하고 딴 생각하게 돼요. 홍인아 씨. 네. 공부하다 머리 아플 땐 뭐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일하다가든 뭐 하든 공부할 때든 뭐 머리 아플 땐 항상 이제 너튜브에 지민 직캠을 쳐요. BTS 지민 직캠을 치면은 네. 항상 모든 스트레스가 지민 직캠을 치면 많은 팬분들이 그러네. 파이어 이거 직캠으로 올라오거든요. 불타오르네. 그렇지. 오만 스트레스 다 날라갔어. 지민. 지민. 네. BTS 네. 지민 직캠은 약국에서 팔아야 된다. 그 짐이라고 하는 지민 이끄는 약국에서 살아. 자, 공신. 네. 저도 친구들이 공신 머리 놀리는데 아플 때. 공복의 신 해가지고 막 하는데 공부의 신이시네요. 그래서 정신이었어? 아, 재밌다. 진짜 재밌다. 뭐 했어요? 공부하다 머리 아플 때는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네. 네. 제가 실제 수험생 때 네. 그때 저는 양파 노래를 들었는데 양파? 양파 노래. 애송이의 사랑. 아 양파를 모르시는구나. 알죠, 양파. 양파 알죠? 양파도 어떤 아니, 먹는 양파 말고요. 그 가수 양파 말씀하시는 거죠? 알고 어떻게 알아? 송이의 사랑 97년. 네, 어떻게 알아? 97년. 제가 이제 공부를 막 엄청 열심히 하다가 너무 힘들 때
진짜 딱 5분 정도, 노래 한 곡 5분 정도잖아요. 들으면 이제 기분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버텼는데, 근데 요즘 학생들 양파 노래 제가 추천해주면은 양파송을 왜 듣냐고. 양파송. 방금송 이런 거를. 근데 아까 저한테 G.O.D 음악 엄청 많이 들었다면서요? 아유, 조금 들었. 아유, 조금 들었. 아니, 농담이고요. G.O.D, 저는 이제 G.O.D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G.O.D 노래도 들었지만. 양파 노래? 음악이 힐링이 되죠. 또. 그치, 음악이. 금혁군은 다 알아요. 몇 년도에 무슨 노래가 있었고. 금혁군은 모든 걸 공부로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한국의 대중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G.O.D의 거짓말은 언제예요? 2000년일 거예요. 맞아요. 그때 드림 콘서트를 했어가지고. 우와! 그럼 어떻게 알아요? 나 깜짝 놀랐네. 너튜브에서 봤죠. 그러면 G.O.D의 네가 있어야 할 곳. 네가 있어야 할 곳이란 노래가 있어요? 그거 네가 있어야 할 곳이란 노래가 있어요? 달라가다가 왜? 최근에 나온 노래 아니에요, 그거는? 금혁아, 말 시키지 말잖아요. 뭐 했을까요? 공부하다 머리 아플 땐 뭘 했을까? 자, 정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서울대 합격 비결. 공부하다가 머리가 아플 땐 윤리와 사상을 해라. 왜? 뭐야? 이건 뭐야? 야, 이건. 윤리와 사상은 뭐야?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놀면 안 돼. 야, 진짜 EBS도 이런 식으로는 안 갑니다. 야, 진짜 EBS도 이런 식으로는 안 갑니다. 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학생 여러분들도 보고 있는데. 보통 국영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한 과목이고 그만큼 공부할 때 가장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을 앞 시간대 많이 위치해서 공부를 하고요. 근데 국영수 하고 나면 너무 지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은 너무 아까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탐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탐 중에서도 윤리 과목을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윤리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인지 어디 만인지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추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하는 거에 굉장히 좀 흥미가 많아서 그냥 쉬는 시간에 그냥 정리 파트 문제 한 문제 그냥 꺼내놓고 풀면 그냥 이렇게 되게 쉬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쉬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잖아. 윤리와 사상은 뭐예요? 사상은? 윤리는 알겠는데 윤리와 사상은? 과목 이름. 과목이 이제 몰라요. 누님. 저희 있었어요? 저희 때 없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탐과 사탐으로 나뉘고 과탐은 당연히 물리, 화학, 생물학부터 지구과학 다 있고요. 그리고 사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사는 필수, 세계사 이런 과목들이 다 있고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내가 수학이 잘 안 풀리면 갑자기 윤리 문제를 풀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탐을 좋아하고 윤리 문제를 좋아해서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약간 지적 호기심에 있어서 모르는 분야를 할 때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고 왜 그러냐면 북에서 오신 분들이 처음에 이해 못하는 단어 기부, 봉사, 맞아. 자원봉사. 헌신.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사상에는 주체 사상 외에는 맞아요. 뭐 그닥 다른 사상에 대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저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서양 정치 사상부터 동양 사상까지 여러 가지 사상가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그리고 우린 지금 어디에 와 있구나라는 걸 좀 이해가 쉬웠고. 그래서 특히 기부,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 뭐 상대적 빈곤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에서 왜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그렇죠. 그리고 기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 찬성하는 사상가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상가들이 있는데, 그냥 그 둘의 의견을 되게 비교하는 것들이 저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에서는 전혀 없던 아니 기부 봉사가 왜? 라는 재미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리고 뭐 역사에 대해서도 완전 다 뒤바뀐 걸 듣는 건데. 역사도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한국을 먼저 침략을 했다라고 배우기도 하고, 뭐 남북 협상으로 왔을 때도 뭐 김일성이 대단해서 김구를 불렀다라던거나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김씨 일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어떤 잘남으로 포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거기 비판적인 시각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거야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도 굉장히 저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북한 교과서로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일단 모든 교과서나 책이 너무 후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정말 이제 정말 1950년대 수준의 종이질, 거의 파지 수준. 그리고 내용, 그러니까 컬러풀하지도 않고 요즘 참고서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한국은. 게다가 이제 모든 학습 목표가 장군님이 맞아요. 지적을 하시었다. 맞아요. 로 시작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에 적용되고 한국 그렇지. 교과서는 수학 뭐 어떤 개념이 있다면은 그렇지. 우리가 뭐 은행에 가면은 뭐 이렇게 복리로 불어나고 아니면 뭐 우리가 건축물을 할 때 이 실제 생활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장군님이 지적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뭐 와닿는 게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럼 철수 씨는 그렇게 어려워하던 과목을 또 좋아하게 돼서 잘하게 되신 케이스잖아요. 그럼 비법 같은 게 있어요? 저는 보통 한 권의 교재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은 5번 정도는 이렇게 읽으려고 했습니다. 꼼꼼하게. 그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책을 한 5번 정도 보면 기본 개념이 이해가 돼요. 책 한 권 읽으면 절대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해한 이제 개념을 활용한 문제들을 풀다 보면, 출제자 입장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구나. 그리고 이 개념은 이런 문제에 이런 선지로 활용이 되는구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그렇게 오해독하고 나면 내가 이 한 권의 책 중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한 10개 정도가 어느 정도 머리에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그때 그걸 이제 노트 필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고난도 문제를 풀거나 그러니까 수능장에서 진짜 노트를 한 권을 봐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내가 정리한 노트를 보는 게 저는 수능 볼 때까지 도움이 됐고, 많은 학생들이 노트 필기를 할 때 처음에 개념 정리도 안 되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개념을 활용해 보지도 못했는데 먼저 책부터 피고 노트 필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교과서랑 노트 필기가 별로 차이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왜냐면 많은 내용을 다 쓰다 보니까 시간은 없고, 그래서 꼭 이제 노트 필기 하는 학생들이 2장 정도 하다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트를 많이 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을 이끌어내서 그걸 나만의 방식으로 노트 필기를 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니면 스스로 느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교과서 안에 그대로 남겨두면 이걸 까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단권한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철주군 그 공부하던 바로 그 무엇인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노트야? 이게 뭐죠? 제가 그 사회탐구 과목과 한국사 과목을 공부하면서 필기했던 노트입니다. 처음에는 윤리 과목을 공부하면서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고 처음 모의고사 봤을 때 23점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트를 이제 단권화해서 정리를 하고 수능 전날까지 그걸 꼼꼼하게 보면서 결국은 사탐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좀 뭔가 옥스포드네 노트도. 감별사. 왕정명이 되려고. 지문 남으면 안 될 일이 있어요. 제 노트에는 절반이 코딱지였어요. 만화가게에서 나 만화책 안 빌려줬잖아. 위험이 있어가지고. 한절기에는 장난 아니었고. 자,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 홍윤아 씨가 보는 게 나을 것 같았어. 글씨가 왜 이렇게 이뻐? 여자보다 더 잘 써, 예쁘게. 선진유교, 진나라 이전 시대의 유교로 춘추 전국 시대의 유교를 좀 멀미나요. 선생님 봐봐. 멀미나요. 이게 코넬식 노트법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한 건가요? 그건 뭡니까? 그게 노트 필기 방법인데요. 이것도 한 50년 정도 됐는데 이제 코넬 대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이제 노트 필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학교 대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노트 보면은 이 왼쪽에 이제 줄 그어져 있어요. 보통은 여기 비워놓거든요. 비워놓고 이제 뭐 정통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필기는 이 넓은 영역에다가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기한 내용의 어떤 질문을 뽑아서 여기다 키워드. 내가 선생님이 된 입장으로 이제 문제를 내가 적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리고 이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밑에 이제 요약칸이 따로 이제 제공이 돼요. 그럼 전체 내용을 한번 또 요약하는 그런 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데 혹시 제 강의를 들으셨나요?
강의도 많이 참고를 했고 그 요약하는 부분 같은 경우 제가 그 노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랑 거의 비슷한데 요약하는 칸이 나눠져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최대한 한 페이지에 꼼꼼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최대한 많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요약은 따로 하지 않고 그냥 핵심 개념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철수 씨가 선생님 강의 되게 많이 들었대요. 왜냐면 공부할 때 되게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진짜? 되게 힐링도 많이 주시고 사실 아까 윤리사상 문제를 풀었다고 했지만 그냥 강의 구독해놨다가 그냥 새로 올라온 거 듣거나 아니면 그냥 예전에 들었던 것도 그냥 듣고 이러면 되게 그리고 되게 웃기시잖아요 오프닝 할 때. 아 진짜. 가장 기본은 뭡니까? 가장 기본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기본은 뭡니까? 주제 찾기입니다. 주제 찾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쫄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힐링도 많이 되고 또 공부 방법도 또 추천도 해주시고 아니면 또 입학했던 친구들을 불러서 뭐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좀 더 어려운 그런 것들을 버틸 수 있는 또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노트는 다른 데서도 좀 관심 있어 했겠는데요? 사실 EBS에서 저를 인터뷰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 노트를 가져갔는데 어제 택배로 다시 왔습니다. EBS에서 유명한 친구구나. 야, 노트네. 야, 아니 이렇게 공부하는 비법을 제가 좀 미리 알았더라면 꿀팁이 돼서 저도 모르죠. 제가 뭐가 됐을지. 너무 뒤늦게 한 거 아닌가. 근데 다른 분들도 자기만의 공부하는 꿀팁이 있을 것 같아요. 노트 정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냥 문제를 풀어야죠. 저는 문제만 주장해서 풀었었고 그냥 한 가지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재밌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아까 영어를 배우면서 나 평생 어디 외국인이랑 말해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학교에 왔는데 원어민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좀 떨리기도 하고 한번 시험해봐야겠다. 말이 통하는지. 그래서 했는데 저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랑. 애들이 이제 잘 안 하더라고. 하기 싫어. 좀 애들이 다 싫어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되게 반갑다고. 자기 너무 심심했다고. 근데 너 어떻게 영어 배웠냐고 해가지고 이제 저 거기도 외국어 있었고 배웠는데 사실 항상 궁금했다. 내가 진짜 해외 나가면 나갈 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는데 통할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보니까 통하네요. 기분 좋았겠다. 근데 그 학교 학생들이 되게 신기했겠어요. 북한에서 왔는데 영어를 엄청 잘해. 네, 그래서 애들 처음에 막 장난으로 간첩이냐고 막 그런 거. 북한에서의 영어 수업은 어때요? 북한에서는 일단은 그래마 수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listen and repeat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듣기 수업이 있었고 하나 뭐였더라? vocabulary라고 해가지고 이제 단어랑 표현 이런 공부한 수업이 세분화되어 있었고 이제 일주일에 한 3시간? 제일 많았던 게 이제 그 3대 위인 맞아요. 맞아. 네, 가 제일 컸고 거의 비슷하게 영어가 저희 학교는 영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수업이 있긴 했는데 선생님 자체가 발음이 완전 콩글리시 발음이셨어요. Let's sing Hawaii song. 1, 2, 3. Good morning, Sam. How are you? Good morning, Sam.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I'm fine, thank you. And how are you? 이만가 오늘 정말 공부에 있어서 타고난 우리 북에서 와서 지금 서울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공부가 뭐 방법을 안다고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네, 그냥 꾸준히 앉아서 해야 된다.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데 다음은 치열함이 엿보이는 서울대 합격 입문 코드입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햇볕을 즐겨라. 뭐야, 뱀파이어야? 햇빛을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고 공부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 받은 비타민 D 학생 비타민 D 결핍 와요. 이런 거. 누구예요? 결핍 오는데. 받아야 돼요. 네. 자, 누굽니까? 누구예요? 자, 누굽니까? 누구예요? 자, 우리 김건희. 그래서 자, 우리 김건희. 그래서 이렇게 하얗네. 그래서 하얘. 아우 좀 혜진 모셔야 돼요. 그래, 방학상 안 받아서 그래. 혜진 모셔야 돼요. 김건희 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서울대 준비할 때
내가 어떻게 갈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도저히 이게 내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함수잖아요. 공부가. 근데 하루에 10시간을 못 짜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찾아 들어가겠구나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학원을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먹동에. 그때 수급자였으니까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많이 망설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국가에서 50% 지원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정말 사람이 하려고 하면 기회가 어느 나라는 생각에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날 이제 7시부터 11시까지거든요, 수업이. 아침에 이제 해가 정말 안 뜰 때 자전거 타고 가거든요, 15분 동안. 그리고 저녁에 11시에 이제. 밤 11시? 아침 7시에서 밤 11시라고요? 밤 11시까지. 나는 한 4시간 공부하는구나. 이게 생각인 줄 알았는데. 한 바퀴 돌아가는. 네네. 아, 그러니까 해를 볼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요. 해가 없을 때 나가서 해가 없을 떨어지면 들어오니까. 해를 딱 한 번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게 이제 일요일이거든요, 주일에. 그날엔 9시까지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해를 보는 네, 그날에는 해를 딱 끄면 해를 볼까. 그날 쉰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그때 이제 딱 느낌이 이게 자연의 혜택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햇빛을 딱 봤는데 너무 느낌이 싸해지는 거죠. 그런 걸 느꼈어. 내가 정말 평생에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본 적이 있나? 그리고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치열하는 걸 봤는데 나 자신이 그렇게 치열하게 산다는 걸 느끼니까 너무 거기 뿌듯한 거예요. 뿌듯하셨어요. 제가 학원 다니면서 정말 느낀 건데 어린애들이 저보다 한 7년 아래 동생들이거든요. 정말 한 번도 절지 않고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도 보고 정말 힘들면 쓰러져 자더라도 책상 위에서 자거든요, 다. 근데 나보고 이제 그 학원에 있는 쌤이 그러더라고요. 힘들더라도 책상 위에서 자라. 집에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7시부터 11시까지 한 1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패턴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뭐 되게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나한테 뭔가 도전했다는 그게 너무 뿌듯했어요, 저는. 아니 서울대 가려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서울대생분들도 그렇게 하셨어요? 네, 저도 이제 고등학교 수험생 때는 하루 3시간 자면서 공부했었거든요. 그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문제풀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시간 맞추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연습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오전에 학교를 가잖아요. 가가지고 저희 연교실을 해가지고 6시에 일어나서 7시 학교를 가서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야자하고 뭔가 또 마음이 좀 불안하니까 학원을 또 가가지고 수학학원, 영어학원에서 12시에 끝나면 집에 한 1시에 와요. 근데 이제 한 12시 지나면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막 그 전에 엄청 졸리다가 그럼 또 말똥말똥해서 뭐 하지 하다가 이제 그때 또 사탕 같은 거 막 보고 하면서 이제 했었는데 그렇게 한 2년을 하니까 얼굴이 가더라고요. 저는 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침에 7시에 기상을 하고 뭐 이제 씻고 밥 챙겨 먹고 8시에 저는 도서관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보통 8시부터 도서관 문이 10시에 닫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공부를 저도 했었고 중간에 졸리고 그러면 그 도서관 근처 산책도 저는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이제 수능 3개월 전부터는 정말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 모든 개념을 딱 잡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잠을 6시간으로 줄였죠, 원래보다. 그러면서 이제 수능 한 2주 전에는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영어 듣기 하는데 그냥 커피가 그냥 막 주르륵 그냥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저는 그때 내가 힘들어서 커피가 나오는구나라고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 되게 뿌듯했거든요. 뿌듯했다고. 난 나이트에서 놀다가 쏟아부는 거야. 그렇게 놀았구나. 그래서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미안했어요. 왜냐면 몸도 그냥 저를 믿고 사는 건데 너무 혹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수능 끝나고는 정말 그냥 풀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어릴 때 수학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수학 성적을 올리려고 그래서 저도 막 3시간 자면서 해봤던 적이 있어요. 오, 진짜? 네. 근데 그때 진짜 정말로 수학 100점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서울대생 분들 앞에서 100점이라고 하는 게 뭐가 부끄러운데. 1이라고 해야 돼, 1. 네, 1. 그래서 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공부에 대한 열정이 전 그때 잠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 하면 했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게 있다니까. 제가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잘한 거예요. 인정합니다. 우리 대리 씨도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가수 한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 엄청 반대했었어요. 왜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공부 계속하지 왜? 저도 그래요. 진짜. 근데 정말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잘하게 생긴 얼굴은 뭐예요? 그게 뭔가 이제 눈빛이 되게 집중을 잘하는 눈빛? 되게 눈매랑 이렇게 생긴 걸 보면 저는요. 네? 클럽 가는 게 클럽 가는 게 클럽대야. 맞아. 클럽 잘하는 여자를 좋아하게 생겼어. 네, 맞습니다. 아니 정국이 그렇게 크게 웃는 거 처음 보네. 소리를 내서 웃네. 좋습니다. 다음 서울대 입문 코드 보시죠. 서울대 합격 비결. 수능 전날 잠이 안 오면 마지막 문제를 풀어라. 저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이제 수능을 볼 때 이제 내일 수능이잖아요. 근데 전날에 긴장되고 하니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능을 볼 때는 EBS 문제 막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EBS 교재가 엄청 많았어요. 그렇지. 여기서 나온 교재가 EBS 수능 파이널이라고 A3G로 돼 있는 그 문제집이 있었어요. 네. 그걸 풀다가 한 19번까지 풀다가 너무 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던지고 놓고 자야겠다. 내일 수능 가야 되니까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 안 오고 어떡하지 하다가 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저 하나 남은 게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풀었어요. 그거를 풀고 근현대사였는데 다음날 수능 보러 갔는데 근현대사 20번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완전 똑같이 나왔고 저 짝 거 보면서 나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지금 1, 1학번이니까 네, 2011년도 그때는 딱. 실제로 그 EBS 진짜 문제집에서 나왔어요. 거의 그대로 나오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 정도 연계 안 됩니다. 네. 지금은 EBS가 연계가 직접적으로 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형식 그리고 내용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연계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성태 선생님 수능 전날 어땠어요? 전날 제가 큰 실수를 했죠. 왜요? 언론에서 다들 일찍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는 수능 한 몇 주 전부터 수능날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고 그렇지. 네, 점심 일부러 도시락 싸먹고 맞아 그런. 그것도 수능날 먹을 메뉴를 한 일주일 계속 먹었어요. 그렇게 이제 연습을 했는데 실수를 한 게 이제 전날 하도 일찍 자라고 하니까 원래 막 12시 뭐 이 정도 잤는데 제가 저녁 8시에 자려고 들어간 거예요. 잠이 안 오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막 뒤척이기 시작하는데 와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패턴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고생을 해서 뭐 서울대학교에 붙었습니다. 철주 씨는 딱 붙었다는 얘기 들었을 때 어땠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원래 2020년 2월 4일 날에 최종 발표가 나오는 날이었는데 조기 발표한다고 해서 어이구야. 2월 3일 날에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엄마하고 누나한테는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먼저 확인을 하고 이게 어떨지 그냥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확인을 했는데 심장이 막 너무 빨리 뛰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가 많이 뜨면 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합격은 그냥 뭐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끝이거든요. 근데 합격은 공지사항부터 해서 그냥 쭉 떠요. 근데 일단 등록금 뭐 언제 내라 뭐. 그렇죠. 딱 누르는 순간 뭐가 쫙 뜨는 거예요. 일단은 뭔가 그 찰나의 순간에 일단 합격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딱 봤는데 이제 한국어로 합격 밑에 영어로 어드미티드라고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이게 진짜 맞나라고 막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세상에서 제일 빠른 걸음으로 엄마한테 달려나가 엄마 나 서울대 합격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어디 진짜야 하면서 막 진짜네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둘이 막 이상가족 상봉하듯이 막 그랬죠. 우리 정호군이 지금 뭔가 맞아. 붙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알았거든요. 저녁밥 먹다가 딱 봤는데 됐다 이거 합격이다 했는데 이제 막 그때 상태에서는 막 합격했다고 소리치고 싶었는데 이제 앞에 친구들 보니까 인상이 좀 아무 말 없이 있고 조용히 막 담임쌤이랑 뭐 아는 쌤들한테 합격했다고 문자 보내는 정도. 가족이 축하를 못할 상황이잖아요. 혼자 오셨으니까. 네. 그때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네. 누가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만약에 이 소식을 안다면.
당연히 북에 계시는 아빠 엄마가 들었다면 거의 뭐 이제 펄쩍펄쩍 뛰었겠죠.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이. 제가 국가대표 됐다는 그 국제서울 선수 됐다는 그거 딱 발표 떴을 때도 아주 진짜 막 하늘 땅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덩실덩실 거리면 너무 기뻐하셨던 모습이 그러게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좌충우돌 서울대 캠퍼스 라이프 첫 번째 이야기는 이광명 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좌충우돌 서울대 캠퍼스 라이프. 나는 메모할 때마다 탈북민임을 밝혔다. 정답. 네. 나는 취할 때마다 탈북임을 사실은 내가 사실은 내가 그럴듯한데요? 그럴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금 강미영 씨를 되게 주의 깊게 봤잖아요. 저런 매력을 딱 봤을 때 굉장히 재치 있고 좀 귀엽고 꾸러기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여자들한테 어필할 때 여자들한테 소개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팅을 한다거나 이런 자리에 나갔을 때 이렇게 재미나게 이런 자기 이야기를 뭔가 요소를 삼아서 또 그렇게 매력을 발산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부분들 계속 뿜어내고 있거든요. 저는 안 봤을 때 소개팅이나 미팅을 할 때 그럴 때 매력을 뿜어냈다. 그럴듯한데. 저는 저게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왜냐면 시험 볼 때 보면은 공부 안 한 친구들이 꼭 거기에 일기를 써요. 완성문을 쓰거든요. 공부 절절하게 뭐 어머님 제사가 뭐 할머니 제사가 이거 뜨끔하네요. 뭐 그런 거가 이제 떠올려. 그래. 뭐 제가 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딱 맞출 수 있어요. 싸움입니다. 싸울 때 딱 뭔가 분위기 안 좋을 때 나 건드리지 마라. 나 북에서 왔다. 이 말도 한 번만 해주세요. 야. 우리 함경도. 니네 누군지 아니? 니네 누군지 아니? 지금 너무 사이먼디 느낌 났어요. 정답 공개합니다. 네, 정답은 바로 네, 정답은 바로 미팅 맞습니다. 미팅 맞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같이 이제 미팅을 나가면은 막 재밌게 놀다가 이제 지치잖아요, 사람들이. 네. 좀 먹고 하다 보면 가끔 흥이 조금 딱 떨어지거나 끊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카드 꺼내죠. 항상 MC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고향으로 시작하는데 이제 뭐 여자 친구들한테 이제 고향 어디십니까 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고향 어디십니까? 라고 하면 말 못한다고 아주 멀리에 있다고 뭐 힌트를 막 주면서 가면 뭐 못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어디 뭐 아프리카냐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내 북한에서 왔다 막 이러면서 했죠. 그러면 반응이. 어떤 반응? 안 믿죠. 안 믿죠 애들이 막 거짓말이야 막 그러면 또 북한말로 조금 갓나 듣고 싶어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놀았었죠. 그래도 안 믿긴 안 믿겠다 진짜. 근데 나중에 믿더라고요. 아니 재밌어 할 것 같아요.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거죠. 그다음에 뭘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그럼 믿은다. 그럼 뭐 진짜 뭐 막 굶어 죽느냐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런 거 물어볼 때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놀러 왔으니까 다 가능하다 물어봐라 해가지고 이제 뭐 사람 진짜 뭐 죽는 거 봤냐, 총살 봤냐, 뭐 굶어 죽냐, 너도 배고팠냐, 뭐 이런 거. 그럼 일행 중에 주목받게 되잖아요, 혼자. 얘는 이미 주목 다 받았었으니까 이제 제 차례 됐죠. 그러니까요, 매력으로 쓴다니까요. 매력 어필 카드로. 매력 어필로. 어쨌든 간에 뭐 미팅 나가서 요게 좀 먹혔다. 금혁 씨도 써본 적 있어요? 저는 대학 생활 내내 미팅, 소개팅 한 번도 안 했어요. 왜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자만추라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편이라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금혁이랑 미팅하신 분 제보 받습니다. 다음은 우리 귀염둥이 정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좌충우돌 서울대 캠퍼스 라이프. 서울대 수리과학부에서는 수학으로 메모를 한다. 수학으로 로또를 한다. 수학과 공식으로. 복권. 그게 돼요? 833만 분의 1인데 로또 당첨 확률이. 그걸 왜 알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왜 알고 있는지. 로또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인생은 한 방이다, 그래가지고. 자본주의의 꽃은 복권이다. 언니가 맨날 그래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로또 사는 날만 기다린다고. 자기가 탈북해가지고 오늘 다 썼지만 그거밖에 바랄 게 있냐고. 인생에 딱 3번의 기회가 온대요. 한 번은 탈북이고 아직 2번이 안 왔으니까 한 번은 로또 얘기를 빌면서 계속 사는 거죠. 혹시 고백을 수업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풀어봐 했는데 풀어봤는데 정답이 486이야. 그죠? 옛날에 삐삐 뭐 그러니까 이런 486 이렇게. 어떤 보도처럼. 이거 못 풀면 못 사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모르는 내 거네요. 능력이 안 돼. 이러고. 전 오히려 이 수리로 수학으로 말다툼을 하지 않을까요? 또 이런 쪽으로 전공하시는 분들 너는 이거 파기 이가 없는 놈이야. 가치가 없다고.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아니야. X가 하게 해줘. 네. 정답은? 뭐하지? 수리가 악보라서 술게임에서 수학을 합니다. 아, 술게임을 한다고요? 수학으로 술게임을 한다. 네. 술 마시면 안 산다고 그랬어요. 아, 우리도 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술게임 이런 거. 우리가 한번 맞춰보자. 369. 369. 369, 369. 369는 뭐 가사보다 리듬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흥 이렇게 거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다 뭐 술게임 많이 해봤겠지만 이제 딸기가 좋아하는 게임 네. 딸기 하면서 네. 그걸 이제 박자를 좀 바꿔가지고 이제 수학이랑 연관 지으면 이제 이진 딸기라는 게 있어요. 이진법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딸기인데요. 뭐예요? 뭐예요? 어떻게 해요? 그게 이진법을 일단 설명드리면은 숫자 1부터 10억까지 있으면 이제 1은 0001 이진법으로 바꾸면은 2는 0010 이렇게 해서 15는 1111 이렇게 되는데요. 왜? 1이 나오는 숫자마다 이제 딸기를 한 거예요. 니네끼리 놀아 그렇게. 네. 나름까지 절대 같이 놀 수 없는 게임이네. 전국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는 들었어요. 뭐예요? 아이고 뭐 숫자 1에다가 딸기 한다면서요. 네. 0일 들어갈 때마다 0일 때는 딸기를 소리를 안 내고 1일 때만 딸기 그럼 한다면서요. 어떻게 해요? 1일 때는? 뭐 딸기 하겠죠. 뭐 소리를 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언제 일이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우리 언제 0이 되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뭐 숫자 다음에 이진으로 바꾸면 0101이니까 이제 딸기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쉬었다 딸기 쉬었다 딸기. 어떻게 돼요? 뭐가 왜 010일이야? 기분 탓인가요? 되게 피곤하네요, 오늘. 그죠? 오늘 너무 피곤해. 눈이 캥해지고, 막, 멀미나고, 막, 자, 다음 이야기는요. 서울대 새내기 철주 씨 이야기입니다. 나의 자충우돌 서울대 캠퍼스 라이프. 서울대에는 3대 네모가 있다. 3대 여신이 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왜냐면 이한희 씨, 뭐 김태희 씨, 뭐 많잖아요. 또 예쁘신 분들. 예. 네, 저는 뭐 바로 알겠네요. 이건 뭐 모를 수가 뭐죠? 없는데. 서울대생들은 너무 많이 아는데 서울대 3대 바보가 있죠. 바보요? 뭐요? 서울대 바보가 서울대 바보가 있어요. 자, 과연 정답이 뭘까요? 철쭉은? 과연 정답이 뭘까요? 철쭉은? 3대 바보 맞습니다. 바보가 있다고요? 네, 첫 서울대? 번째 바보는 택시를 타고 서울대 정문에 내려서 걸어 올라가는 사람이거든요. 왜? 아, 맞아. 왜냐면 정문에서 아무리 가까운 건물도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40분. 버스가 다니죠, 그 안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문에 내려 걸어 올라가다가는 이제 수업에 지각을 하거나 새내기들이 많이 그러죠. 두 번째 바보는 뭐예요? 두 번째 바보는 서울대 축제 가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학교 축제인데? 그러니까 그냥 되게 잘 못 놀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흥이 많이 없다고 해야 되나? 광명 씨는 그래도 좀 놀아봤을 것 같은데. 서울대 축제 재미있을 때도 있었는데. 어떤 게 재밌었어요? 어, 즐기기 나름이잖아요. 본인이 서울대 학생이니까. 왜 재미없다고 말하는지 저는 그 근거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가 재밌어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어떤 게? 저는 한번 싸이 씨가 왔었어가지고 아이, 대박. 강남스타일.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는. 그때 발을 떼었어요, 바닥에서? 저는 막 아유, 싸이는. 해야지. 싸이는 군뱅이도 뛰게 만들어. 맞아. 다른 학교 축제도 가봤어요? 다른 학교 축제도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에이, 익슬렌치 와봐요. 진짜 그런 얘기 나오는지. 고대. 축제하면 또 저희 학교가 축제를 제일 유명한 학교잖아요. 그죠. 고대 또. 그래서 정말 좋은 축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서울대 축제를 한 2번 가봤어요. 네.
그렇게 잔잔하고 사람들이 막 노래가 나오는데 발을 땅에 붙이고 가만히서 이렇게 박수만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부만 해가지고 머리가 이상해졌나. 아,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진짜 못 놀아요. 그런 얘기가 있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축제를 하면 고대가 텅 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이대 맞아요. 구경을 하고 재밌다. 연대에서 축제를 하면은 이대가 텅 빈다는 말이 있어요. 다 갔으니까. 근데 서울대에서 축제를 하면 서울대가 비어요. 세 번째 바보는? 세 번째 뭐야? 세 번째 바보는 서울대 와서 전교 1등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다 그 얘기했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다 봐볼래. 여기 상장 피신 분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 북한에서 항상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와, 전교 1등. 고등학교 때도 계속 이제 1등을 했었는데 근데 1등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하다 보니까 1등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목고 가야지 해서 이제 갔는데 잘 붙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배우는 이제 영어를 하다 보니까 전 진짜 사실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1등 하더라고요. 전 졸업한 지 한참 됐으니까 오랜만에 기분 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 대부분 전교 1등 하던 친구들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아 나도 1등 했어. 그냥 그걸 막 자랑하진 않는데 그냥 아 나도 고등학교 때는 1등 했어. 막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거기서 막 내가 1등 했다고 자랑하면 바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건일 씨 같은 경우가 참 애매할 것 같은 게 나 1등 했었는데 비교급이 애매하잖아요. 북한에서 1등. 글쎄, 저는 사실 이제 서울대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사실 좀 애매하긴 하죠. 제가 기준이 다르고 또 그리고 공부하는 어떤 퀄리티라든가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변수들을 많이 따져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뭐 북한에서 1등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이런 것보다는 정말 한국에 정말 1등들이 많고 만점생도 많고. 근데 저는 금혁 씨나 정국군이 이게 유리할 것 같은 게 김일성 종합대나 김책대가 아니라 파리에서 대학을 다니다 왔고 베이징대 다니다 왔잖아요. 네. 그럼 약간 대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아니, 저는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북에 계신 부모님께 뭐 제가 지금 고려대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뭐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지만 할 수 있다고 해도 좀 말하기가 좀 꺼려질 것 같은 게 북한에서도 김책공대 3학년 때 이제 유학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끝내지 못했어요. 정보통신이란 전공을 끝내지 못하고 이제 파리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건축이란 뭐 과목을 하다가 아, 난 북한 돌아가기 싫다라고 해서 이제 3년 만에 다시 이제 그 건축을 때려치고 이제 한국으로 왔거든요. 한국 와서 또 다른 이제 산업공학이라는 걸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야, 너 빨리 좀 공부 좀 끝내고 이제 좀 취직해라라고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고대했던 서울대를 갔는데 지금 다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다. 아무리 뭐 비대면 수업을 한다고 해도 아쉬움이죠. 왜냐면 대학 1학년 때가 제일 재밌는 시간인데 혹시 선배들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있다면?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학식은 학생회관이 맛있는지 아니면 자하연이 맛있는지 그건 내가 잘 알려줄 수 있어. 그리고 또 동아리는 어떤 거 들어가는 게 좋은지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 몇 층이 공부가 잘 되는지 어디 앉았었는지 그런 거 되게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학식을 못 먹어본 건가요? 못 먹어봤어요. 아, 불쌍해. 사진으로만 봤어요. 사진으로. 안타깝다. 밖에서 한번 사줘야겠다. 안타깝다. 자, 건일 씨는 공대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공대가 맛있다. 네. 은미대가 제일 맛있습니다. 은미대 지하 식당 있는데 은미대가 뭐예요? 네. 아, 그건 여학생이 많아서 국민대 꼭 그런 아니 학생들이 그 있었거든요. 진짜 맛있다니까요. 거기는 메뉴가 틀려요. 거기 막 파스타랑 막 나오고. 거기 왜 갔어요? 굳이 거기까지 가? 은미대를 왜 가? 여자친구가 은미대 쪽에. 저희 축구 매니저가 은미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자 여자 매니저. 여자 매니저. 여자 매니저. 그 다음 질문 어떤 거 하나 물어보실래요? 그중에 그중에서 도서관 자리? 네. 도서관 어느 곳으로 가느냐? 본관이랑 지금 새로 생긴 관정 가야죠 무조건. 간정관, 네, 간정관 2층이 굉장히 조용하고, 네, 집중하기도 좋고, 그리고 항상 가면 자리가 있어요. 오늘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봤는데 그 철주군이 앞으로 좀 어떻게 공부하겠다 이런 나는 어떻게 살겠다 이런 다짐 한번 궁금합니다.
탈북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어떤 국가에서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이 너무 달라지는 걸 보고 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그런 정치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 친구들뿐만 아니라 난민 여러 가지 힘든 환경에 있는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인권 변호사의 꿈도 꾸고 있습니다. 멋지다. 말을 잘해서. 그 통일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좀 뿌듯합니다. 예, 앞으로도 그 공부하시는 그 목적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만 들어갑니다. 일요일 저녁 1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광의 만세가 터져옵니다. 환희의 척도가 비하인드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번 열병식 같은 경우는 5조 원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십니까? 행동 심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채널 A